요즘 주변에서 미국 주식 얘기 많이 들리시죠? 특히 ETF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 동료가 점심시간에 나 VO 적립식으로 모으고 있어라고 하거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S&P 500에 투자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시죠? 그냥 미국 주식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모여 있는 ETF 중 하나인 VOO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VOO라는 이름이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VOO가 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익을 냈는지까지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VOO를 다루느냐고요? 2025년 현재 VOO의 총 운용 자산은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년치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이 ETF 하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왜 이 ETF에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기는 걸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째, VOO가 정확히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회사들에 투자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지 실제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셋째, 투자의 대가들은 왜 이런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지 그 철학적 배경까지 이해하시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은 특정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해요. 저는 그저 여러분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VOO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ETF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TF는 영어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인데요. 한국어로 하면 상장지수펀드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백화점 명절 선물 세트 아시죠? 한우 선물 세트를 사면 등심, 안심, 채끝 등 여러 부위가 한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일일이 따로따로 사지 않아도 한 번에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는 거죠. ETF도 비슷해요. 여러 개의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파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 한 주만 사도 그 안에 담긴 수십 개, 수백 개 회사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VOO는 어떤 ETF일까요? VOO의 정식 명칭은 뱅가드 S&P 500 ETF입니다. 여기서 뱅가드는 이 ETF를 만들고 운용하는 회사 이름이에요. 뱅가드 그룹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리고 S&P 500이라는 건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예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500개를 골라서 만든 지수거든요. 쉽게 말해서 VOO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0개 회사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ETF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VOO의 기본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운용사는 방금 말씀드린 뱅가드 그룹이고요. 2010년 9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15년 정도 된 ETF네요. 가장 중요한 수수료, 즉 총 보수는 연 0.03%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렴한 거냐면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고작 3,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죠. 운용 규모는 2025년 현재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 정도 됩니다. 2024년에 SPY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VOO는 정확히 어떤 회사들을 담고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1위는 애플입니다. 아이폰, 맥북 만드는 그 회사요.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죠. 3위는 엔비디아. 요즘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4위는 아마존.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예요. 5위는 메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파벳이 두 종류 들어가 있는데요. 구글의 모회사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고요. 브로드컴은 반도체 기업,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죠. JP모건은 미국 최대의 은행입니다. 이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ETF의 약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490여 개 회사가 60% 정도를 이루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순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VOO와 비슷한 다른 ETF들과 비교해 볼까요?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가 3개 있어요. SPY, VOO, IVV입니다. SPY는 1993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ETF예요. SSGA라는 운용사에서 만들었고 수수료는 0.09%입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되어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루에 수천만 주가 거래됩니다. VOO는 2010년에 뱅가드에서 만들었고 수수료는 0.03%로 가장 저렴해요.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IVV는 2000년에 블랙록에서 만들었고 수수료는 VOO와 같은 0.03%입니다. 세 개 모두 S&P 500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의 비슷해요. 최근 5년 수익률을 보면 세 개 다 연평균 14%에서 15%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수수료가 저렴한 VOO나 IVV가 유리합니다. 반면 자주 매매하시거나 옵션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거래량이 많은 SPY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이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투자 스타일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실제로 VOO에 투자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숫자들은 모두 과거의 실적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과거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 ETF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숫자로 들어가 볼게요. VOO가 출시된 2010년 9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약 15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2010년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S&P 500 지수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에서 11%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는 특히 좋은 시기였어요. 이 기간 VOO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4%에서 15%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010년에 투자한 1000만 원은 2025년 현재 약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6배에서 7배가 된 거죠. 물론 이건 환율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달러 기준 수익률이에요. 환율까지 포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적립식 투자를 해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월 30만 원씩 10년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 투자 금액은 3,600만 원이에요.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약 6,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의 약 1.7배가 되는 거죠. 그럼 20년간 매월 30만 원씩 투자했다면요? 총 투자 금액은 7,200만 원이고 같은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의 3배가 넘어요. 30년이면요? 총 투자 금액 1억 800만 원이 약 6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6배가 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배당금 재투자 효과도 살펴볼게요. VOO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2025년 기준 배당 수익률은 약 1.1%에서 1.5% 정도입니다. 많지 않아 보이시죠? 하지만 이 배당금을 다시 VOO에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더해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 재투자가 총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S&P 500의 장기 수익률 중 약 40% 정도가 배당금 재투자에서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그냥 쓰시는 것보다 재투자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위기 때 VO가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을 때는 누구나 투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진짜 시험되는 폭락장이거든요. 먼저 2008년 금융위기를 볼게요. VO는 2010년에 출시되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직접 겪진 않았어요. 하지만 VO가 추종하는 S&P 500 지수는 이때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7년 10월 고점에서 2009년 3월 저점까지 S&P 500은 무려 56.7% 하락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1000만 원이 430만 원이 된 거예요.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약 5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13년 3월에야 2007년 고점을 넘어섰어요. 5년 반 동안 버텨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2020년 코로나 폭락을 볼게요. 2020년 2월 고점에서 3월 저점까지 S&P 500은 약 34% 하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정말 공포스러운 시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회복이 빨랐어요. 불과 5개월에서 6개월 만에 고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어요.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의 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거든요. 이때 S&P 500은 고점에서 약 25% 정도 하락했어요. 2022년 1년 동안 VO는 약 마이너스 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26% 상승, 2024년에는 24% 상승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첫째, 주식시장은 반드시 하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크게요. 30%, 50% 하락도 역사적으로 드물지 않아요. 둘째,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이전 고점을 넘어섰어요. 셋째,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폭락 때 겁먹고 팔면 손실이 확정되지만 버티면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복리의 마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데는 약 7년이 걸립니다. 이걸 72의 법칙이라고 해요. 71을 수익률로 나누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10년이면 약 2.6배, 20년이면 약 6.7배, 30년이면 약 17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매월 5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해서 55세까지 30년간 유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 투자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30년 후에는 약 10억 원이 넘습니다. 원금의 거의 6배 가까이 불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수수료, 세금,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예시죠.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오래 유지할수록 복리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시장에 들어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무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연평균 10%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 볼게요. 그냥 좋은 주식을 직접 골라서 사면 안 돼요? 왜 굳이 ETF를 사야 하죠? 먼저 개별 주식 투자의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쉬워 보이시죠?
문제는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미리 아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하나 볼게요. 미국의 S&P 다우존스 인디시스에서 발표하는 SPIVA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동안 S&P 500 지수를 이긴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10%도 안 됩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누구예요? 하루 종일 주식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최고의 학력에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90% 이상이 그냥 시장 평균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 분산 투자의 한계예요. 진정한 분산 투자를 하려면 다양한 업종, 다양한 규모의 회사에 투자해야 해요. 그런데 개인이 직접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5종목만 한 주씩 사려고 해도 수백만 원이 필요해요. 5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VO는 일주에 약 $600, 우리 돈으로 약 78만 원 정도면 500개 회사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어요. 훨씬 효율적이죠. 세 번째는 감정적 매매의 위험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감정이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무섭고요. 뉴스에서 무슨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불안해지고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이 감정에 더 쉽게 흔들려요. 내가 직접 고른 종목이니까 더 애착이 가기도 하고 더 불안하기도 하죠. 결국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ETF의 구조적 장점은 뭘까요? 첫째, 자동 분산 효과가 있어요. VOO 한 주만 사면 500개 회사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그중 한 회사가 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S&P 500에 있던 회사 중에서 망하거나 지수에서 빠진 회사들이 꽤 있어요. 앨론, 리먼 브라더스 같은 회사들이요. 하지만 S&P 500 지수 전체는 이런 사건들을 딛고 계속 올라갔어요. 분산 투자의 힘이죠. 둘째, 비용이 정말 저렴해요. VOO의 수수료는 연 0.03%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액티브 펀드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VOO는 1년에 3,000원, 액티브 펀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1년 차이는 작아 보여도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수수료가 복리로 까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투명성이 높아요. VOO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매일 공개됩니다. 숨기는 게 없어요.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죠. 넷째, 접근성이 좋아요. 예전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국내 증권사 앱에서도 쉽게 VOO를 살 수 있어요.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요. 하지만 ETF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한계점도 공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장 수익률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VOO는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시장이 10% 오르면 VOO도 10% 정도 오르고 시장이 20% 빠지면 VOO도 20% 정도 빠져요. 대박을 노리시는 분에게는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빨리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도 있죠. 둘째, 추적 오차가 있어요. ETF가 지수를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해요. 아주 작지만 오차가 발생합니다. VOO 같은 대형 ETF는 이 오차가 매우 작지만 그래도 완전히 0은 아니에요. 셋째, 모든 ETF가 VOO 같지는 않아요. ETF 중에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특정 섹터에만 투자하는 테마 ETF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건 VOO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레버리지 ETF는 지수 상승의 2배, 3배를 추구하는 상품인데 반대로 손실도 2배, 3배가 될 수 있어요.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ETF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어떤 ETF인지 잘 확인하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TF와 개별 주식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도 분명 계세요. 기업 분석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고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개별 주식 투자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거나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ETF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뭘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VOO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적립식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적립식 투자라는 건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월 또는 매주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영어로는 달러 카스트 에브리징, 줄여서 DCA라고도 합니다. 왜 이 방법이 좋을까요? 주가가 비쌀 때는 적은 수량을 사고 주가가 쌀 때는 많은 수량을 사게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월 3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월에 VOO 가격이 600달러였다면 0.5주 정도 살 수 있어요. 2월에 500달러로 떨어졌다면 0.6주를 살 수 있죠. 3월에 550달러가 됐다면 0.5주를 사게 돼요. 3개월 동안 90만 원을 투자해서 총 1.65주를 샀어요. 평균 매입 단가는 약 545달러가 됩니다. 단순 평균인 550달러보다 조금 낮죠? 이게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에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꾸준히 사면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일반인에게 적립식 투자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언제 사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기계적으로 꾸준히 사는 거죠. 다음으로 리밸런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리밸런싱이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장미, 튤립, 해바라기를 똑같이 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바라기가 너무 크게 자라서 다른 꽃들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해바라기를 좀 정리하고 작아진 꽃들에게 더 자리를 주는 게 정원의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리밸런싱이 바로 그거예요. 투자에서 리밸런싱은 자산 배분의 비율을 원래대로 맞추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주식 70%, 채권 30%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1년 뒤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80%가 됐어요. 이때 주식을 좀 팔고 채권을 사서 다시 70대 30으로 맞추는 게 리밸런싱이에요. 왜 이걸 할까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특정 자산에 너무 쏠리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리밸런싱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돼요. 너무 자주 하면 거래 비용과 세금이 늘어나니까요. 배당금 활용 전략도 알아볼게요. VOO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줍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되고요. 2025년 기준 배당 수익률은 약 1.1%에서 1.5% 정도예요. 배당금을 받으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냥 쓰거나 다시 VOO에 재투자하거나. 아직 자산을 불리는 단계라면 재투자를 추천드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가 커지거든요. 반대로 은퇴하셨거나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이라면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셔도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와 혼동하지 마세요. 요즘 TQQQ, SOXL 같은 ETF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건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지수 움직임의 2배, 3배를 추구하는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들은 VOO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하루 단위로 리셋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가 있어요. VOO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VOO 자체의 가격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볼 수도 있고요. 환율 예측은 전문가도 어려우니까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환율 변동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셋째, 세금 이슈가 있어요. 해외 ETF에 투자하면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해요. 하나는 배당소득세예요. 미국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미국 정부가 15%를 원천 징수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한미 조세조약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추가 부담은 없어요.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예요. ETF를 팔아서 이익이 나면 1년에 250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 즉 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해요. 세금은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는 자기 책임입니다. 아무리 VO가 좋은 ETF라고 해도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고 단기간에 필요한 돈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투자 결정은 본인이 충분히 이해한 후에 본인의 판단으로 내리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봤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 영상의 정보도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해요. 이제 투자의 대가들은 이런 인덱스 펀드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워렌 버핏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은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보고서에서 자신의 유언장 내용을 공개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90%는 매우 저렴한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요. 버핏은 그 자신이 세계 최고의 주식 선별가잖아요.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는 개별 주식 투자를 시키지 않고 그냥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버핏 본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버핏의 아내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업 분석을 하거나 시장을 연구할 시간도 의지도 없죠. 그런 일반인에게는 그냥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버핏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가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2007년에 버핏은 헤지펀드 업계와 내기를 했어요. 헤지펀드 전문가들이 고른 펀드 5개와 S&P 500 인덱스 펀드 중에 어느 쪽이 10년 동안 더 높은 수익을 낼지 겨루는 거였죠. 10년 뒤인 2017년 결과가 어땠을까요? S&P 500 인덱스 펀드가 연평균 7.1% 수익을 냈고 헤지펀드들은 평균 2.2%에 그쳤어요. 인덱스 펀드의 완승이었죠. 버핏은 이 내기를 통해서도 인덱스 펀드의 힘을 증명했어요. 다음으로 존 보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VO를 만든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예요.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라고 불려요. 1975년에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가 처음 인덱스 펀드를 내놨을 때 월스트리트에서는 보글의 바보짓이라고 조롱했어요. 시장 평균만 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인덱스 펀드는 전체 펀드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보글이 옳았던 거죠. 보글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건초더미 전체를 사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식이 잘 될지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를 사라는 거예요. 보글의 투자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명언이죠. 또 다른 유명한 말도 있어요. Stay the course. 항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시장이 폭락해도 불안해도 무섭해도 그냥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의 핵심을 담은 말이죠. 보글은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좋은 계획의 가장 큰 적은 완벽한 계획에 대한 꿈이다예요.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종목을 찾으려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죠. 워렌 버핏은 보글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동상을 세운다면 단연 존 보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투자자가 최고의 칭찬을 한 거죠. 이 대가들의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비용을 낮추는 게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째, 꾸준함이 화려한 전략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VO는 바로 이런 철학을 담고 있는 ETF예요. 시장 전체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하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거죠. 물론 대가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지혜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VO는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ETF로 연 0.03%라는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 데이터를 보면 S&P 500은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 왔고 시간과 복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셋째, 워렌 버핏과 존 보글 같은 투자 대가들도 일반 투자자에게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장기 투자를 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특정 상품의 매수를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해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투자는 마라톤과 비슷해요. 처음에 빠르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게 중요하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장이 오를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 떨어질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장기 투자의 핵심이에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선택한 방법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10년, 20년 뒤의 나를 위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복리성장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돕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복리의 힘을 믿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